황혼 속의 고백. 그날은 늦봄. 마지막 남은 찬바람이 따스한 햇살에 자리를 내주던 날이었다. 평범한 직장 여성 한지은은 긴 하루의 피로를 안고 회사에서 서둘러 나왔다. 그녀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적당한 월급에 소박한 꿈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뿐이다. 그녀에게 행복은 따뜻한 저녁 한 끼, 좋은 영화 한 편, 그리고 꿀 같은 잠이었다. 하지만 박서준을 만난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서준은 그녀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지만 유명한 카페의 주인이었다. 그의 카페 이름은 서울의 황혼. 아늑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장식된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카페는 작았지만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다. 서준은 종종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은 역시 그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다. 서울의 황혼에 갈 때마다 지은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서준은 단순히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훌륭한 경청자였다. 그는 그녀의 직장 스트레스부터 사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관심 있는 듯 보였고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혼자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서준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카페를 확장하고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이며 그녀 덕분에 삶의 좋은 것들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혼이 지고 마지막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공간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서준은 지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사랑해요. 그것은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었고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지만 서준처럼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낭만적이지만 동시에 음모와 계산으로 가득 찬 한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달콤한 가면 뒤의 속삭임. 지은은 서준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다. 서준은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매일 퇴근길에 그녀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 동료들을 위한 간식까지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하며 진정한 공주 대접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지은은 서준의 헌신적인 사랑에 푹 빠져버렸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녀라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지은을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강남의 한 건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서준이 운영하는 카페 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입점해 있었다. 서준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이 건물 아버지 겁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제 힘으로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결혼 후 남편과 짜고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을 꿈꾸던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갓 20살이 된 순진한 동생의 돈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재산까지 노렸다고 했다. 누나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질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저에게 더 많이 상속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용해 어떻게든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누나와 남처럼 지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고소도 못하고.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지은은 그의 아픈 과거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또한 이혼 가정에서 자라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껴왔기에 서준의 상처를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하지만 지은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의 일부였다는 사실이다. 이복 누나와의 갈등,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그녀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준은 이미 그녀의 배경을 샅샅이 조사한 상태였다. 그녀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따뜻한 사랑과 안정적인 가정을 꿈꾼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은 지은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난과 외로움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친절과 헌신은 순수한 사랑이 아닌 그녀를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덫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연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지은은 서준의 달콤한 속삭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고 그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서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은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핫밭의 가면이 벗겨진 밤, 1년의 열애 끝에 지은과 서준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다. 서준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지은을 사랑해 주었고, 지은은 서준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서준은 지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에만 충실하라고 말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어.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가끔 가게에 나와서 직원들 격려해주면 돼. 서준의 말에 지은은 감동했지만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싶었다. 그래서 2년만 더 회사에 다니고 퇴사 후 임신을 준비하기로 했다. 서준도 흔쾌히 동의하며 2년 뒤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했다. 지은은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미래를 꿈꾸며 설렜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꿈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산산조각나게 된다. 어느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밖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낯선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지은과 서준을 당황하게 했다. 시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서준과 지은은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불안한 신호를 보냈다. 팽팽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 꼬맹이, 내 아들이다.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에 부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시아버지는 7년 전 한 국밥집에서 일하던 여자와 만나 아이가 생겼지만 그 여자는 병원비로 준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아이를 낳아 혼자 키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여자가 췌장암 3기라며 아이를 자신에게 떠맡기려 한다는 것이다. 내가 70평생 이런 꼴을 당할 줄이야. 이 나이에 무슨 수로 애를 키운다고. 시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갑자기 시선은 지은에게로 향했다. 아가, 네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이 아이 좀 키워다오. 네가 이 아이를 잘 키워주면 내가 너 서운하지 않게 유산으로 얼마든 남겨줄게. 시아버지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머리가 좀 아픈 애라더라. 그러니 내 마음이 짠해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지. 지은은 눈앞이 캄캄했다.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눈치를 살폈지만 서준은 아버지의 담저고 초가하는 당갱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지은이 침묵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 네가 아직도 배가 덜 불렀구나.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서준은 지은을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지은은 서준이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렸다. 여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키우면 안 될까? 그 80억짜리 건물 결국 우리 것이 될 텐데 우리한테 훨씬 남는 장사잖아. 지은은 반대했지만 서준은 계속해서 80억짜리 건물을 들먹였다. 일단 키우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은 시설로 보내주면 되잖아. 그 돈 나중에 우리한테 정말 요긴하게 쓸 거야. 결국 지은은 서준과 시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그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지은은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생각했다.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었나?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나? 그녀의 눈에 비친 서준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는 남자가 아니라 오직 돈만을 좇는 차가운 계산가일 뿐이었다. 행복의 가면이 벗겨진 그날 밤, 지은은 결혼 생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지적장애가 있어 감정 조절이 서툴고 또래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지은은 서준의 말처럼 돈을 위해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지만 막상 동우를 돌보기 시작하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이는 늘 외로워 보였고 작은 몸으로 혼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했다. 지은은 모성애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동우를 보며 점차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우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릴 때는 그나마 순종적이었지만 성장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다. 지은은 동우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 회사를 그만두었고 서준과의 아이를 갖겠다는 꿈도 접어야 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동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은은 매일매일 동우의 그림자가 되었다. 서준은 그런 지은에게 무관심했다. 그는 여전히 80억짜리 건물을 관리하며 바쁘게 지냈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지은은 서준이 자신에게 점점 소홀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우 때문에 지쳐서 그에게 따져 물을 힘조차 없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동우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결혼 9년 만에 거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은의 바람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서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는 서준보다 훨씬 어린, 몸매가 좋고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서준은 뻔뻔하게도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이혼을 요구했다. 여보, 이제 그만 이혼하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이 여자랑 재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당신 맨날 동호 키우는 거 힘들다고 진진댔잖아.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동호 책임지고 돌보겠대. 당신하고는 그릇 자체가 다른 여자라고. 서준의 말에 지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10년을 바쳐 키운 아이를 이제 와서 버리라고? 게다가 서준의 옆에 산 여자는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했다. 내가 당신보다 우리 동호한테 엄마 노릇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우리 기준 씨 아들인데 내가 그것도 못 해주겠어요?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기준 씨 아들? 동우는 분명 시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지은은 동우가 왜 서준의 아들이냐고 소리쳤다. 서준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동우는 내 아들이야. 결혼 초에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좀 해달라고 부탁했었지. 당신이 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워야 더 잘해줄 것 같아서. 그제야 지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동우가 묘하게 서준을 닮았던 것도 10년 내내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부전자전이라고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시아버지처럼 서준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10년간 그녀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한여 노릇을 했던 것이다.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은에게 서준은 이혼 서류를 던졌다. 자, 여기 이혼 서류.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 당신 몫으로 챙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은은 절망 속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준이 상속받은 건물은 지은의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지 못하도록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기회야 이혼을 진행한 것이었다. 지은은 10년의 세월을 이용당하고 버려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내몰렸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지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절망만을 남겼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준의 달콤한 담연지에는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찬 괴물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파멸의 시작, 복수의 서막. 지은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모든 것을 잃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텅 빈 지갑만을 남겼다. 서준은 80억짜리 건물을 온전히 상속받고 지은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것이 서준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상속받고 지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다. 지은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독박을 썼고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뿐이었다. 서준은 지은의 앞에서 사악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내 아들도 잘 키웠고 내 재산도 지켰으니까. 이제 우리 동우랑 나, 이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게. 당신은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의 조롱 섞인 말은 지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10년 동안 하녀처럼 일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폐인처럼 살았다.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은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장사는 잘 되었고 그녀는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서준이라는 존재를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다. 지은의 집 현관문이 격렬하게 두드려졌다. 문 밖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남자는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고 다른 한 남자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지은은 멀리서도 그들의 초라한 행색에 불안함을 느꼈다. 옆집 아주머니까지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가라 고 소리쳤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찰나 문을 두드리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바로 10년 동안 자신이 키웠던 동우였다. 동우는 지은을 보자마자 엄마! 라고 외치며 달려왔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름 아닌 서준이었다. 머리와 시험은 떡이져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와 여보! 라고 불렀다.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의 입을 막고 싶었다. 누가 네 여보야? 서준은 지은의 앞에서 머니 시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버리고 이런 벌을 받나 봐. 그 여자, 나랑 재혼하겠다던 그 여자는 조직적인 사기꾼이었어. 계획적으로 나한테 접근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것이 된 그 건물을 홀랑 가로채버렸어. 내가 살던 집까지 다 넘어갔어.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동우랑 길거리에서 노숙자 신세로 살게 됐어. 근데 며칠 전부터 우리 동우가 자꾸 당신을 찾더라.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어. 당신도 우리 동우랑 나 보고 싶었잖아. 서준의 뻔뻔함에 지우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네가 자초한 짓을 왜 또 내가 치워야 돼? 10년 동안 깜빡 속아서 네 아들 키워줬으면 된 거지. 어디서 염치도 없이 나를 찾아와? 지우는 서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이 거지 같은 인간아, 내가 너를 미쳤다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너네는 이것보다 더 당해야 해. 라고 소리치며 문을 닫아버렸다. 서준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동우야, 엄마한테 춥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 라고 아이를 앞세워 구걸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왔다간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그녀는 서준이 이혼할 때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돌아갔다. 6개월 후 서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아픔을 갚아줄 때가 온 것이다. 지우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파멸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찬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복수의 설계자, 어둠 속의 조력자. 지우는 1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그녀는 매일 밤 서준의 잔인한 미소와 동우를 앞세운 구걸에 시달렸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지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에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인수해 어머니와 함께 일하며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다.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려 애썼지만 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다. 서준이 다시 나타난 그날 밤, 지은은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 10년간의 배신과 상실감, 그리고 그의 뻔뻔함은 그녀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파멸을 설계할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끔찍한 벌을 주고 싶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싶었다. 지은은 서준의 연락을 무시하며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서준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지은의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 분할 소송은 이미 패소했고 상속재산은 법적으로 지은의 몫이 아니었다. 서준이 이혼 전 상속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은은 좌절했다. 법의 심판은 서준의 잔혹한 배신에 대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 로비에서 한 남자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한지은 씨 맞으시죠? 저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은 사설 탐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은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준 씨가 이혼하기 전에 제가 이미 서준 씨의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준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기꾼들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최민준의 말에 지은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이복 누나와 재산 상속 이야기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서준 씨는 처음부터 지은 씨를 속여 결혼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상속받고 이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지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요? 서준 씨의 재산을 가로챈 그 여자 말이에요. 최민주는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여자도 서준 씨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서준 씨는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을 버린 척 연기해서 지은 씨의 동정심을 얻고 다시 지은 씨에게 돌아와서 재산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 씨는 서준 씨의 마지막 목표였던 겁니다. 최민준의 말은 지은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서준은 뻔뻔한 사기꾼이었고 지은은 그의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지은은 최민준의 도움을 받아
서준과 그의 조직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주세요. 최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서준 씨와 그의 조직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설계한 복수극의 막에 오를 겁니다. 지은 씨는 그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은은 최민준을 믿기로 했다. 그는 서준의 잔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았고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손타고 이해해 주었다.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서준의 파멸을 설계할 냉철한 조력자가 있었다. 복수의 불꽃은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빛을 발하며 지은은 서준의 잔혹한 게임을 끝내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턴장, 복수의 무대, 재해를 위한 덫. 지은은 최민준의 도움으로 서서히 복수의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최민준은 서준이 지은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그녀에게 다시 접근해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설명했다. 서준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작은 반찬 가게라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다시 한번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죠. 최민주는 지은에게 서준을 다시 만나라고 제안했다. 우리는 서준이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대신 그가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지만 최민준의 냉철한 분석에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서준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서준은 지은의 연락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구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했다. 만남의 장소는 지은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였다. 지은은 깔끔한 옷차림과 단호한 표정으로 서준을 맞이했다. 서준은 며칠 전 노숙자 행색과는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른 얼굴과 공허한 눈빛은 그가 겪었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준은 지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여보, 내가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 그 여자의 말에 넘어가서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어.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지은은 서준의 가식적인 사과에 속으로 역겨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위해 가면을 썼다. 당신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나도 마음이 아파. 우리 동우는 어떻게 지내? 지은의 걱정 어린 말에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동우는 잘 지내.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니까. 서준은 동우를 내세워 지은의 모성애를 자극하려 했다. 그때 최민준이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민준은 서준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박서준 씨, 오랜만이군요. 서준은 최민준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다. 당신은... 최민준은 서준에게 명함을 건넸다. JK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한지은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못했다. 최민준은 서준의 사기 행각, 지은과의 결혼이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다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서준 씨,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죠? 지은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복 누나와 짜고 꾸민 사기극, 지은 씨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 그리고 동우가 당신의 친아들이라는 것까지. 서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복수심이 가득했다. 서준은 지은의 변해버린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을 갈고 돌아온 차가운 여전사였다. 지은의 반찬 가게는 이제 복수의 무대가 되었고 서준은 그 무대 위에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의 파멸은 이제 시작되었다. 파멸의 덫, 서준의 무너진 성. 서준은 최민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지은이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힘없고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 뒤에는 냉철한 변호사이자 사설 탐정이 있었다. 최민준은 서준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나열했다. 이복 누나와의 갈등은 사실 서준이 누나의 남편과 짜고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 실패한 사건이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은 서준 자신이었고 동우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속인 것도 모두 지은의 동정심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지은 씨를 속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이혼을 요구했죠. 그 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사기꾼을 끌어들여 재산을 날려버린 척 연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지은 씨에게 다시 돌아와 남은 재산마저 뜯어내려는 당신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최민준의 말에 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하다고 믿었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은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가 자신의 뻔뻔한 연기에 속아 넘어갈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작은 반찬 가게를 빼앗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예전의 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준은 서준에게 선택권을 담정을 주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당신의 사기 행각과 배임 혐의, 그리고 위장 이혼과 재산 은닉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겁니다. 서준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연민이나 동정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 서준은 지은의 집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떨며 며칠 밤을 지새웠다. 결국 그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서준은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다.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것, 이복 누나를 이용해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속여왔던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에 퍼져나갔다. 유명 카페 사장의 이중생활, 재산을 노린 결혼 사기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서준의 카페는 한순간에 문을 닫았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한때 자신이 꿈꾸던 연예계 진출을 꿈꾸던 젊은이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지은은 뉴스 기사를 보며 지난 10년간의 아픔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준의 잔혹한 배신에 고통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 최민준은 지은에게 동우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서준의 자수로 인해 동우는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지은은 동우를 찾아가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지금은 동우에게도 자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했다. 지은은 지난 10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반찬 가게를 확장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준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지은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파멸은 서준의 파멸로 이어졌고
지은은 마침내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 동우의 재회. 서준의 파멸은 지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짓눌려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확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동우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우는 서준의 친아들이었지만 10년간 지은의 손에서 자랐다. 그녀에게 동우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다. 비록 거짓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동우는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서준의 자수로 인해 동우는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지은은 동우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을 다시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동우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은 씨, 동우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동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최민준의 설득에 지은은 결국 동우가 있는 보호시설을 찾아갔다. 동우는 지은을 보자마자 엄마라고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녀의 사랑이 동우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동우는 여전히 지은을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를 따랐다. 지은은 동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동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말로 동우를 사랑했다. 지은은 동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엄마가 너를 떠나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해. 동우는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꼭 안았다. 지은은 동우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동우는 서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동우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했다. 지은은 동우와 함께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동우는 새로운 집에서 지은과 함께 지내는 것을 행복해했다. 지은은 동우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 함께 공부하고 놀아주었다. 그녀는 동우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그에게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동우는 지은의 사랑 속에서 점차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동우가 지은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지은은 동우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서준이 동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우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동우야, 아빠는 지금 멀리 출장을 갔어. 당분간은 엄마랑 동우랑 둘이 살게 될 거야. 지은은 동우에게 아빠의 존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우에게 아빠의 잘못을 덮어씌우고 싶지도 않았다. 동우는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공의며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는 듯 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었다. 지은은 동우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복수했지만 동우에게는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사랑의 품을 넓혔다. 지은의 새로운 삶은 동우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 지은의 삶은 동우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동우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냈다. 반찬 가게는 지은이네 행복 반찬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반찬 가게로 소문이 자자했다. 지은은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면서도 동우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박수를 보냈다. 어느 날 지은은 동우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다. 동우는 회전목마를 타며 해맑게 웃었고 지은은 그런 동우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과거 서준의 계획에 의해 억지로 떠맡았던 동우였지만 이제 동우는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동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동우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다. 지은은 동우를 위해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동우의 지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다녔고 동우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음악을 가르쳤다. 동우는 지은의 사랑 속에서 점차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동우가 그린 그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지은은 동우의 그림을 보며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서준이 출소했습니다. 지은의 마음은 잠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서준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 사람 저를 찾아올까요? 지은의 질문에 최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준에게 당신과 동우에게 접근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동우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동우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최민준 아저씨도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거야. 지은은 동우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서준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과 배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서준에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우라는 소중한 존재를 얻었다. 그녀는 동우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동우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거의 잔재, 그리고 선택의 기로. 서준이 출소한 지 1년, 지은과 동우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동우는 지은의 헌신적인 사랑과 교육 덕분에 또래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지은은 반찬가게 사업을 확장해 행복반찬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를 낼 정도로 성공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성공한 사업가이자 따뜻한 엄마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동우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교문 앞에서 동우와 함께 걸어 나오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바로 서준이었다. 그는 지은과 동우를 발견하고는 다가오려 했지만 지은의 싸늘한 시선에 멈춰섰다. 서준은 먼 발치에서 지은과 동우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동우의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동우는 서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집에 돌아온 후 지은은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서준이 학교에 나타났음을 알렸다.
최민주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서준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할 것을 제안했다. 지은 씨,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서준은 당신과 동우에게 다시 접근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서준은 더 이상 자신에게 해를 끼칠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그가 감옥에서 죗값을 치렀고 지금은 그저 멀리서 동우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우에게는 아빠의 존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서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우에게는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하다. 멀리서라도 동우를 보고 싶었어. 동우는 잘 지내지? 한 번만 동우를 만나게 해줄 수는 없을까? 단 1분이라도. 좋아. 서준의 메시지는 지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 씨, 서준은 여전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그에게 속았습니다. 그의 연민에 또다시 속을 생각입니까? 최민준의 말에 지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서준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동우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동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아빠의 부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은은 동우에게 서준이 친아빠라는 사실과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동우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래도 아빠잖아. 보고 싶어. 동우의 순수한 바람에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는 서준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동우의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서준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동우를 위해서요. 최민준은 지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은 서준에게 동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만남의 장소는 최민준이 동행하는 안전한 곳이었다. 서준은 동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동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동우는 서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들의 재회는 지은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서준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과 동우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은은 서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우에게는 당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동우는 평생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동우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은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은의 말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10분 만에 끝이 났다. 서준은 동우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갔다. 동우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수나 증오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시작.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 지은의 삶은 더 이상 복수나 증오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서준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서준은 동우를 만난 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지은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동우의 학교 근처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멀리서나마 아들을 지켜보았다. 지은은 서준의 진심을 느꼈고 그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준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을 응원하기로 했다. 지은의 반찬가게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다. 그녀는 행복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지점을 열었고 최민주는 그녀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지은은 최민준의 도움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그녀는 최민준에게 깊은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최민준은 지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편견 없이 바라보았고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저녁 최민준은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지은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강인함에 반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과 동우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지은은 최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서준과의 결혼 생활과 동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민준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지은은 최민준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동우에게도 최민준을 소개해 주었다. 동우는 최민준을 잘 따랐고 최민준 역시 동우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주말마다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동우에게는 훌륭한 아빠가, 지은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생긴 것이다. 지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복수극이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과 배신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서준에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우라는 소중한 존재를 얻었고 최민준이라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동우는 지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마,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동우의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지은은 동우의 손을 잡고 최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서준과의 결혼 생활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과 가족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다.